바닥에 떨어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생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민생 추경에 대한 비난, 발목 잡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 소비 쿠폰은 조속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례적으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있었던 다음 날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과시키고 긴급 재정 집행회의를 열어서 9월 말까지 추경의 85%를 집행하겠다. 이런 강한 집행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주류를 잇고 있는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보다 더 신속하게 추경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휴가철이 소비가 아주 활성화되는 시기이니만큼 여름 휴가철 준비가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소비 쿠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113만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장기 연체 소액 채권들을 소각하는 추경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경제 운영을 한다는 미국이 이와 같은 채무 탕감, 채무 조정 시스템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100만 건 이상의 파산회생 사건이 처리가 되면서 신속하게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는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의 철학은 경제 효용론입니다. 많은 채무로 경제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도덕적 해이만을 강조하면서 계속 돈을 벌어서 채무를 갚아라만 하게 되게 되면 그 채무자는 결국은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되고 이러한 채무자가 경제 전반에 많게 되는 경우에는 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경제 회복이 어렵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을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훨씬 효용이 크다라는 것들이 역사적 경험이었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경제 운영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러한 채무 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미국의 경제 효용론의 철학들을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장기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만을 강조하면서 경제 활동을 발목을 잡는 것보단 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도록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들이 훨씬 현명한 방식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못 갚는 빚은 정리해 주는 게 맞다. 오히려 끝까지 받아내려는 게 부당이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연체 채권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캠코는 장기소의 연체 채권을 회수도 하지 못하면서 외부에 있는 추심회사의 추심 비용으로만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제대로 돈을 벌어도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니 경제활동의 의욕이 꺾이고 있고 공공기관인 캠코는 회수도 못하는 채권 회수를 위해서 수백억의 채권 추심 비용들만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런 캠코의 채권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하여 이걸 소각해 줌으로 해서 그런 캠코의 채무 소각 예산들의 낭비도 막도록 하고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현명한 경제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민생 입법의 철회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상법에 이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 있어서의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배달 영업을 통해 매출의 50% 이상을 올리는 외식업계통의 자영업자가 80%를 넘을 정도로 플랫폼 경제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제 필수 공공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만 매출액의 30% 이상을 사용해야 되니 이러한 과도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영세상인, 소상인들의 우대 수수료를 정하는 것들은 자영업 시장에 있어서 자영업 경제를 살리는 가장 숨통을 트이는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목요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원내대표님 모시고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신탁회사, 우선수익자인 신협, 그리고 피해 임차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LH,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사회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탁회사는 더 이상 그 피해 임차주택을 경매나 공매를 추진하지 않도록 하고 LH는 이걸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세입자에게 장기 임대차를 해주기로 하는 그런 사회적 협약입니다. 4건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금 3만 건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만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처럼 방어적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LH가 매입한 것이 3만 건 중에 800건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걸 5년 내내 질질 끌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금융채권 협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조정을 통해서 그 금융채권들을 정리를 하면 LH가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인 그 금융기관과 LH 사이에 있어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걸 통해서 신속하게 전세사기 피해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면서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하여 영업하고 있는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협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계에 있어서는 이런 가맹점주 단체들과 본사 사이에서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협약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한 가맹점거래 공정화법이라든가 대리점거래 공정화법과 같은 민생입법들도 신속히 추진돼야 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러한 민생입법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